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 오늘 시작이 좀 늦었네요. 자,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이제 하락 마감한 겁니다. 뭐 혼조 마감이라 써 있는데 이거 다우가 올랐다고 혼조 마감이라 써놓은 것 같은데요. 다우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S&P하고 나스닥만 보시면 일단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고 어젯밤에 영상 제목에 썼던 게 중국 ADR 이슈 뭐 그런 것들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역시 그 이슈가 어젯밤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미치긴 한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마진콜 여파수 혼조 마감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거예요. 헤지펀드 마진콜 뭐 요 정도 이슈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다.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단 장중에 좀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뭐 CS 말씀드렸다시피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했고 금융주 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금융주 쪽을 보시면 물론 초록불도 있긴 있는데 이런 빨간불이 좀 짙은 빨간불이 좀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나스닥이 많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은 그래도 좀 초록불이 들어와 있긴 하네요. 어젯밤에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상승 종목 1944 종목밖에 안 되긴 하네요. 근데 왜 이리 초록불이 많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불 되게 많이 보이죠. 이게 이 대형주들이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서 S&P가 좀 이렇게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자세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봐야 될 게 어제 뭐 마진콜 이슈 관련해 갖고 뭐 텐센트 뭐 이런 것들 잠깐 보시면 되겠죠. 텐센트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요 차트 조그만하게 보이실 텐데 어젯밤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과적으로 1%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일단 밀리긴 밀렸고 저런 급락에서 이렇게 쉽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는 그냥 조금 뭐 며칠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은 개파락했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11% 하락 마감했고 차트 나왔으니 크게 봅시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어제 보이시면 한 11% 폭락 마감했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일단 상승 추세는 깨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단기 급락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반등은 또 시도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런 이슈가 좀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이두 어젯밤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바이두 같은 경우 그쵸? 어젯밤에 대부분 다 그랬네요. 어젯밤에 이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런 중국 친구들이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좀 밀렸네요. 그죠? 일단은 뭐 여기 거래량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밑에 있는 가격 부분에 대한 테스트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 저점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이 사태는 일단은 좀 더 이상 어떤 사태가 막 커지지는 않고 그냥 여기쯤에서 찻잔안 해서 그냥 폭풍이 한번 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꼬라지를 보면요.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폭락해 버렸거든요. 보시면 단기간에 며칠 거의 한두 달 사이 50% 반토막 났죠. 이렇게 좀 빠지고 여기 또 급반등하는 이런 걸 보면은 야, 그래도 이런 건 좀 적당히 여기쯤에서 이번 이슈는 끝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잖아요. 중국 기업들 중에 미국에 상장된 그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의 주식 거래에서 뭐 마진콜이 뭐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권사나 뭐 은행들이 조금 뭐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단 보시면 벌써 이번 사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죠. 예를 들면 뭐 중국 ADR에 한정됐다든가 뭐 물론 몇몇 종목 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중국 ADR에 좀 한정된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또 중국 모든 기업이 다 미국에 상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이번 사태를 좀 제한적으로 보는데 어떤 하나의 이번 사태가 너무 막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하나의 좀 이유가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한국 원화가 오르지 않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긴 해요.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중국 위안화는 폭등했거든요. 이 정도는 폭등이라 해도 되는데 중국 위안화는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중국 ADR 그 마진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보시면 한국 원화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번 이슈를 굉장히 그 중국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렇게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다른데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데까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요. 이건 중국만의 이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중국 위안화만 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은 그죠? 어젯밤 원화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물론 상황이 좀 돌아가는 걸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어딘가로 또 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는 이 찻잔 안에서만 이 태풍이 한번 휙 몰아치고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전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이슈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설마 은행이 뭐 디폴트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냥 이제 이익을 왕창 까먹어서 그런 게 문제지. 뭐 아무튼간 그래서 일단 뭐 달러 인덱스하고 좀 몇 가지 좀 살펴봅시다. 자, 달러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또 올랐죠. 네, 또 올랐어요. 솔직히 달러가 오르는 거는 이것은 중국 ADR 때문이 아니겠죠. 이번 중국 마진콜 사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솔직히 근데 뭐 제대로 된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부양책을 쓴다는데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글쎄요, 유로존이 더 부양책을 많이 공격적으로 써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걸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현재 달러 강세의 원인은 선반영이다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일단 뭐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와 이 빠른 강도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튀어나오고 있다. 이미 뭐 지금 달러가 약해졌어야 될 이슈들은 다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달러가 약해지는 이슈시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달러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뭐 일부 증권사들에서 왜 달러가 강해지는지, 왜 유로화가 약한지에 대한 이유를 뭐 써놓게 써놨는데 그렇게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게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분기 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나서고, 뭐 미국 정부가 인프라 지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 달러 약세를 예상한다.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현재 달러 강세가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이 기사 보신 김에 하나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 계획이 31일 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쯤 그 4조 원짜리 인프라 투자 예상 그 4조 원짜리 그거를 내일쯤 발표할 건가 봐요. 참고합시다. 내일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채권 금리 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 봐야 될 거고, 달러 인덱스 봐야 될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어제도 올랐네 라는 거. 여기가 1145원 선이죠. 한국 원화로 치면요. 직전 고점이니까. 근데 이미 뭐 계속 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네가 32원에서 개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미 뭐 1150원, 60원 부근에 와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차트 모양만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뭐 달러 인덱스하고 차트 모양 비슷하니까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미국장 달러 인덱스를 봤고요. 어젯밤 미국 금리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올랐어요. 뭐 무슨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 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고점 부근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1.7은 일단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시 조그마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 여기 직전 고점이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대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조정이 좀 필요할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또 금리가 많이 올랐다. 어젯밤에는 뭐 마진콜 사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 줬는데 이것도 좀 심각한 겁니다. 보시면 어젯밤에 2.5% 올랐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1.715가 됐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또 수면 아래에 있는데 이거 또 여기 전고점도 돌파 안착해버리고 이러면은 또 이제 이게 또 시장을 흔들게 되겠죠. 예,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어젯밤에 정크본드는 어떻게 됐나요? 그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금리가 또 오르니까 정크본드들 또 여기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정크본드 금리도 보시면은 이 친구 쌍바닥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쌍바닥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까지는 좀 멀긴 멀었는데 보시면은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전저점 라인 붕괴시키고 계속 이거 금리가 떨어지긴 쉽지가 않다. 정크본드가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 10년물 금리가 오르니까 얘가 당연히 딸려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얘가 오르니까 정크본드도 살짝 올랐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정크본드 금리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했다. 어젯밤 시장 분위기 안 좋았다라는 거기도 하고 그에 플러스해서 한국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국 코스피는 사실상 이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정크본드 금리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코스피 오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거니 뭐 별로 좋지는 않겠거니라고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는데 실상은 이제 까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20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7 어젯밤에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한번 다지기 들어갈 모양인가 봐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한 12거래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여기서 2주가량 머물렀거든요. 다시 한번 변동성을 위쪽으로 튀어 오르게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UVXY 하라는 말은 아니고 UVXY는 여전히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최소 6.11은 지지해야 되고요. 그죠? 최소 6.11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아직은 알 수 없고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최소 6.5는 돌파 한착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런 이야기 드리고 반도체 지수는 요즘 이런 모습이죠. 얘도 박스권 안에 와 있죠. 물론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반도체 부족이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반도체 지수가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거의 뭐 저점 대비 더블 났죠. 더블 더 났네. 그죠? 한 1.5배 정도 시세가 났는데 저점 대비 이미 여기에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도 반영이 돼 있었고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반도체가 부족할 거를 미리 시장은 다 알고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겠죠. 회사 사람들 지금 반도체 부족이라고 해서 여기서 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에 뭐 상승한 게 이번에 반도체 부족 이런 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자산 가격 상승에 이걸 자산이라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에 좀 부가적으로 힘입어서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 거라면은 반도체 증설 안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거는 우리 그 삼성전자 관계자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판단 잘 해야 되겠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도 판단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옛날처럼 또 투자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과연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딸린다라는 것만 보고 과감하게 공장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보시면은 수에즈 운하는 통행이 되긴 됐답니다. 근데 앞뒤로 차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정상화까지는. 아무튼 뭐 이런 이슈는 가볍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네, 어젯밤 뉴스 나오죠. 크레딧 스위스도 미국 헤지펀드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 언급했다.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뭐 10% 넘게 빠졌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 봉쇄는 뭐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회복 우려
글로벌 경제 회복 우려가 달러를 끌어올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2 매입 가속, 글쎄요,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할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고 하여튼 한국 시장 보면은 일단은 한국은 오늘 이유 없는 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어젯밤 미국 어때요? 하락 마감했죠. 일단 어젯밤 미국 하락 마감했는데 요즘 한국은 그러니까 정말 그 청개구리가 됐습니다. 그죠? 보시면요. 미국이 상승 마감하니까 하락 마감하고, 미국이 하락 마감하니까 지금 갭 상승 출발해갖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원래 오늘 이제 미국장 분위기대로라면은 오늘 한국이 좀 안 좋았어야 맞긴 맞거든요. 예를 들면 정크본드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일단 보시면은 뭐 그냥 완전 청개구리네요. 어제 미국이 좋았을 때는 하락하고 미국이 안 좋았을 때는 올라가고, 사실상 이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시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아침에 갭 상승할 거냐 갭 하락할 거냐 뭐 그런 거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중엔 보니까 미국장 내용이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물론 요즘에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정말 한국장에 영향을 미쳐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가 터진다면은 한국도 영향을 받겠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엄청난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장 오늘 갭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보시면 갭을 뭐 한번 메우러 제법 많이 내려왔었죠.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 원웨이 장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죠. 원웨이 장이란 건 갭으로 빵 떠서 하루 종일 강했어야 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아침에 갭 상승했던 거를 제법 많이 다시 되돌렸었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 힘은 그래도 좀 팽팽하긴 하다. 뭐 일방적으로 어디 한쪽으로 가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고요. 환율은 뭐 달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슬슬 밀려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1128원과 1145원 사이의 이 가운데 라인 정도가 보시면 또 어떤 하나의 대충 그은 건데요. 이 자리가 또 하나의 어떤 이 중간 작은 저항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겠죠. 이런 자리 좀 하나의 더 관전 포인트 정도로 보시고, 얘가 지금 박스권에 와 있으니까 한국 코스피도 그냥 슬금슬금 모르는 척하고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금리 올랐지, 또 뭐 달러 올랐지, 위안화 올랐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무튼 이 오래가지는 못하고 이 신뢰도는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풋옵션은 어떻게 됐을려나요? 네, 풋옵션은 뭐 개파락에서 붕괴가 되고 있긴 하네요. 아무튼 이것도 어떤 지지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계속 죽고 있으니까. 콜이고 푸시고 지금 둘 다 어쨌든 뭐 별로 그래 상황은 좋지는 못한데, 만약에 이대로 콜옵션이 마감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지지력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도까지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지금 여기 어딘가 뭐 2.5 부근에서 뭐 한 3거래일 이상 뭐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뭐 계속 코스닥 시장은 61선을 가지고 놀고 있죠. 제약업종 지수가 옆으로 현재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241선이 이제 머리 위에 있는데요. 고민하고 있나 봅니다.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241선 맞고 꺾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뭐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얘가 키일 것 같습니다. 얘가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즘에 이런 모습 옆으로 쭈루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코스피도 코스닥도 둘 다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오늘 코스피 선물 보셔야 될 자리는 제 생각에 요거 넘나 안 넘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 3월 23일 날 장대음봉 나온 날에 요 고가 415.65인데 요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요게 하나의 또 저항일 거 아닙니까? 415.65가 여기 보시면 여기 지난 한 일주일 뭐 거의 2주 가까이 만들어 놓은 저항이니까 요게 어떤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시장 위안화 동향 같은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위안화 어디까지 올라가나, 또 중간에 조정 나오나,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거 참. 지금 이제 금리하고 환율하고 두 가지 다 보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 신흥국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건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은 어쩔지 모르겠고, 이거는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온 아니면 오프냐, 이 신흥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환율 관련된 건요. 이 신흥국 환율이 올랐다고 미국 주식 시장이 자빠지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신흥국에만 악영향을 일단 미치는 요소일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 거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주식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주식시장, 이건 미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중국도 영향을 받고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이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1.7 부근에서 전고점 지금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어떤 박스권, 어떤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요즘 이게 아직 부각이 안 되는 것 뿐이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